애청자님들 저번 주 고생 많이 하셨죠? 시장이 생각처럼 이렇게 조정장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활발하게 올라가고 또 매매도 많이 일어나고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심한 조정권에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또 개별적 몇 가지 악재로 인해서 중국의 전력난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크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조금 살아나서 미국의 머크사 치료제 관련 호재가 좀 있죠. 우리나라 시장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지금 코스닥 시총상위들이 많이 밀렸죠.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지션 차트도 이렇게 일봉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HLB, LF는 급도 올라갔고 또 펄업슨 급등했고 HLB는 조금 밀리긴 했어도 역시 예전에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 약간의 조정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키나 이런 그룹들이 저 베트남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그랬죠. 왜? 그 예전에 베트남 기업들이 경제적에 빨리 개방되지 않으면 우린 떠나겠다. 자, 이런 관련한 기사를 살펴볼 거고 그만큼 자국 백신이 급하죠. 나노젠 나노코백스 같은 백신이 급하고 여러 가지 백신을 지금 다 갖다 지금 수입을 해와도 역시 전체적으로 백신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이키나 크록스 등 이 대기업들이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살펴보고 미국의 연방의 법원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이 반대 이런 거에 대한 소송이 다 기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 가능성이 있고 백신의 의무화는 역시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종목들은 호재가 되기도 하고 역시 나노코박스에서도 호재가 되기도 하는데 치료제가 나옴으로 해서 어제 이 모더나 같은 경우 또 주가는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전 영상들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 조금 준비하고 있죠. 따라서 이게 접종 현황이라든가 위드 코로나 준비 사태 이런 거가 보려고 하고 자,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가장 빠른 백신이죠. 코트라에 중요한 좀 기사가 하나 있어서 올해 WHO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번 영상에선 이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이키가 이 아무래도 생산량에 차질을 많이 빚었죠, 지금. 나이키, 크록스 등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탈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에서 이 봉쇄령이 지금 계속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9월 30일 현지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많은 공장들이 폐쇄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타격이 있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나이키가 지난주 베트남 공장에서 폐쇄했기 때문에 10주 동안 신발 생산을 못하고 미국 금융사인 BTIG라고 있어요. 여기 생산 중단 결정으로 나이키가 8개월 동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8개월 동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나이키의 8개월 동안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나이키의 이 최고 채무 책임자가 있어요. 매트 브랜드인데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봤더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유 생산을 중단하면 요거를 다시 복귀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게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등 다른 인접적으로 공장을 이전할 생각인데 중국은 전력난으로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 인도네시아나 이쪽으로도 좀 옮기려는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올해 나이키 실적은 대박이었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무너진 게 복귀했는데 2021년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96%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123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도 역시 1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가까이 흑자 전환했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9% 성장하면서 코로나 때 사태를 다 극복해 나가고 있었죠. 이 D2C 전략이라는 걸 상당히 잘 쓰는데 보통 이 웬만한 이제 브랜드들이 좀 더 많은 판매를 하고서 이제 아마존 같은데 이렇게 이 입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이키는 하지 않죠. 나이키는 이 소비자하고 직접 하면 D2C 전략을 가속화하고 따라서 자체 직거래 매장을 통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이 양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D2C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16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키는 북미 시장에서 좀 잘 되죠. 남미보다 북미가 훨씬 잘 팔리는데, 자, 북미 시장이 전체 판매를 주도했는데, 141% 증가한 매출이 바로 코로나 이전 실적을 다 회복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신발이 안 나오는 8개월 때문에 약간은 조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이키 하면 조던이죠. 자, 조던 브랜드가 있고 역시나 스포츠 의류로서 가장 각광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 나이키고 전 세계적으로는 40주로 11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전체 매출액의 28%가 바로 스포츠 의류와 조던 브랜드. 조던 브랜드는 유명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그 소송이 벌어져 다 기각되고 있죠. 자,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그냥 기각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관 한 분이 계세요. 자, 이렇게 달려 소니아 소토바일 연방 대법관인데, 자, 이 네 명의 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시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고 제출한 청원을 딱 기각을 했습니다. 이 청원서 제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소토마요로 대법관이 별다른 원고 없이 바로 청원을 즉시 기각했는데 지금 하급법원에서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급법원에서 올라와도 어차피 다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번에 기각이 벌써 두 번째죠. 예전에 이 인디애나 여기 대학교 일부 학생들도 좀 이거에 대한 이 처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역시 이때도 에이미 코니 베러 대법관이 기각했죠. 의무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의무화가 되면 역시나 상당히 이 백신 시장에는 좋을 수 있는 확률인데 이 의무화가 되기 위해선 긴급 승인보단 정식 승인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정식 승인에 대한 영상은 제가 전 영상들을 다 한번 살펴드렸기 때문에 한번 또 제업을 통해서 재방송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트라의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코트라. 나노코박스가 올해 이 WH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HLB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베트남 제약 산업 정보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지난 7월 세계보건기구에 나노코박스 샘플을 제출했죠. 승인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WHO의 승인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4개 정도 백신이 개발 중인데 그 mRNA 이거 관련해서 ARCT 이 친구도 개발이고 이 단백질 기반의 나노젤 나노코박스도 개발인데 지금 나노코박스가 사실은 제일 빠르죠. 제조업 단백질 형태이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도 이 단백질 형태죠. 그래서 가장 빠른 이렇게 이제 가장 보관이 편리하고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할 만한 이런 이 방식의 백신이 바로 단백질 기반이라는 얘기죠. 이 그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어 있고 또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과 달리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HLB에서 G3BAT도 유통했죠. 이제 유통이 아니라 인수했죠. 그러면서 유통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돼 있나 보면 이렇게 이제 의약품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자문위로 이관이 됐고 자문위원회가 이제 백신 서류 검토를 마치면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허가를 논의하게 돼서 나중에 보건부가 나노코박스의 사용 조건을 정하게 되죠. 아직은 긴급 승인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용 조건 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죠. 자, 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그냥 70% 이렇게 2차 접종까지 마쳤기 때문에 집단 면역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제시한 시점이 바로 10월 달이 됩니다.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 우리가 의드 코너를 가겠죠. 지금 접종률 최대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달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의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난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좀 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약 580만 명 정도 미접종자가 있는데 이 접종률도 다 끌어올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접종 간격에 대한 것도 상당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10월 1주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보면 기존 6주에서 5주, 그리고 11월 둘째 주는 기존 6주에서 4주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간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현황도 꽤 많이들 맞으셨죠? 대부분 국민들 맞고 있는데 1차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포함해 3,900만 명, 그 접종 완료가 2,517만 명인데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1차 접종이 76%, 2차 접종이 49%다. 그래도 제법 많이 맞은 편이라 정부도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위드 코로나 전환이 중요하긴 하죠.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꽤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얼른 잘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도 하고 많은 경제 재개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그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만나서 술도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사회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